새벽 4시부터 분식 카트를 끌고 시장을 돌며 4명의 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포기한 체족 꿈을 동생들만큼은 끝까지 보게 하려고요. 하지만 달콤한 스폰서 제안 뒤에 숨겨진 함정이 우리 가족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아래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면 분식 카트를 끌고 나갔습니다. 인천 구도심 재래시장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가스버너에 불을 붙이는 소리가 조용한 시장에 울렸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며 철판을 달구기 시작했어요. 첫 손님은 항상 새벽 배송 기사들이었어요. 뜨거운 어묵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손님들이 후후 불어가며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물의 짭조름한 맛이 새벽 추위를 녹여줬습니다. 언니, 오늘도 고생이네. 단골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기사님들이 떠나고 나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먼저 오셔서 김밥 하나를 사가셨습니다. 야채가게 아줌마는 떡볶이를 포장해달라고 했어요. 오전 6시가 되니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생선 비늘 긁는 소리, 칼로 야채 써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카트 위의 김치는 엄마 명숙이 직접 담근 것이었어요. 익은 김치의 신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손님들이 김치 맛을 보고는 꼭 칭찬을 해줬어요. 7시가 되면 동생들을 데리러 집으로 갔어요. 원룸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계단 난간에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집안에서는 엄마 명숙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6 식구가 살다 보니 늘 어수선했어요. 2층 침대 2개가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세탁기 탈수 소리가 겹쳐서 들렸어요. 준명과 가람, 진서는 체육관으로 가야 했습니다. 막내 진우는 학교에 데려다 줘야 했어요. 아침마다 셔틀버스 기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들렸어요. 누나, 오늘 늦으면 안 돼. 준명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체육관까지는 자전거로 10분 거리였어요. 동생들을 뒤에 태우고 페달을 밟으면 체인이 삐걱거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체육관에 도착하니 고은정이라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스타리그 매니지먼트 소속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유망한 선수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고은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은정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근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톱은 깔끔하게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어요. 고은정이 보충제 통 하나를 건네줬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에 외국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을 두드리니 딱딱한 소리가 났어요. 단백질 보충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을 자세히 보니 라벨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미세한 기포가 있어서 겹쳐붙인 것 같았어요. 모서리 부분이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살살 눌러보니 라벨이 움직였어요. 누나, 스티커가 삐뚤어요. 진우가 보충제 통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의 말을 듣고 라벨을 다시 봤어요. 정말 조금 빗뚤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눈은 정말 예리했어요. 라벨 끝부분에 작은 주름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고은정이 급하게 통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받았다고 말했어요. 고은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고은정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들을 체육관에 맡기고 분식 카트로 돌아갔어요. 점심시간 장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며 보충제 통 생각이 계속 났어요. 왜 라벨이 그렇게 이상하게 붙어 있었을까요? 오후 내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줄을 섰습니다. 튀김기에서 나는 지글지글 소리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어요. 떡볶이 국물이 끓어오르는 보글보글 소리도 들렸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학생들이 주 고객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3, 4, 5 모여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매운맛에 혀를 내밀며 물을 찾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명이 오늘 연습이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가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서는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진서가 제 옆에 앉아서 발목 보호대를 바라봤어요. 제가 현역 시절 차고 다니던 낡은 보호대였습니다. 이제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로 꺼내지 않았어요. 벨크로가 달아서 털털한 상태였습니다. 누나도 예전에 체조했죠? 진서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보호대를 만졌어요. 거친 벨크로 소재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꿈을 접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발목이 꺾이면서 들렸던 뚜둑 소리까지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은 지금도 잊을 수 없었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며 흘렸던 눈물들이 기억났습니다. 의사가 경기 복귀는 어렵다고 말했을 때의 절망감도요. 밤에 동생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만둔 꿈을 동생들만큼은 끝까지 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매일 분식 카트를 끄는 이유였습니다. 동생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어요. 보충제통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라벨의 기포가 유난히 신경 쓰였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통을 코에 가져다 대니 약간의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 장사를 나가기 전에 통을 휴대폰으로 찍어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기록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플래시가 터지며 라벨의 모든 세부 사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특히 기포 부분과 비뚤어진 모서리가 잘 보였어요. 재래시장에 새로운 분식집이 생겼어요. 오상미라는 아줌마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신메뉴라며 특제 국물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빨간 현수막에 큰 글씨로 특가 이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비법이 있거든. 오상미가 손님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상미의 목소리는 크고 쫄깃했어요. 상인 특유의 호객 솜씨가 있었습니다. 국물 냄새도 제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뭔가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오상미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제 카트 앞은 한산해졌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부터 줄이 섰는데 오늘은 썰렁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떡볶이가 금세 떨어졌을 텐데 오늘은 반도 안 팔렸습니다. 가스비와 재료비를 생각하니 답답했어요. 튀김기름도 새로 갈아야 하는데 돈이 아까웠습니다. 오상민의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떡볶이 먹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빈 카트 앞에서 혼자 서 있어야 했어요. 왜 저기만 사람이 몰리지? 옆 가게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오상민의 메뉴판을 슬쩍 봤어요. 가격은 비슷했지만 양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국물 맛이 정말 다른 것 같았어요. 고소하면서도 진한 맛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빨간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관리비 미납과 소음 민원이 이유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찢어지듯 날카로웠어요. 엄마 명숙이 봉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몇 달째 밀린 관리비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생들 체육관비와 용품비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자. 명숙이 말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외상장부를 넘기며 한숨만 계속 쉬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외상으로 가져간 금액도 상당했어요. 다음 날 체육관에 가니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소년체전 지역 예선 안내였습니다. 7월에 열린다고 적혀 있었어요. 종이에 인쇄된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준명과 가람, 진서가 공고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3명 모두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준명이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형, 이번에는 정말 해볼 만하지 않아? 가람이 준명에게 물었습니다. 준명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3이니까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학 특기자 전형을 노리려면 꼭 필요한 대회였어요. 준명의 어깨가 긴장으로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진서는 아직 중1이라 부담이 적었지만
그래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코치가 와서 대회 준비에 대해 설명했어요. 원정비와 용품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명당 최소 100만 원은 들 것 같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식카트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오상미 때문에 수입이 반토막 났어요. 이 상태로는 체육관비는커녕 월세도 못 낼 것 같았습니다. 자전거 페달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명숙이 외상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외상으로 가져간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재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증이라도 서야 하나. 명숙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숙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혹시 정말로 보증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동생들과 대회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누나, 우리 때문에 힘들지? 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동생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막막했어요. 보충제통을 다시 보니 고은정 생각이 났어요. 선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라벨이 이상했던 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고은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다정했어요. 뭔가 중요한 제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숍은 체육관 근처의 조용한 곳이었어요. 원두 볶는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고은정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래 씨 가족을 정식으로 후원하고 싶어요. 고은정이 말했습니다. 고은정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스타리그 매니지먼트 공식 후원 계약서였습니다. 원정비, 용품비, 심지어 생활비까지 지원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관리비 같은 것도 저희가 대신 납부해 드릴게요. 고은정이 덧붙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밀린 관리비까지 대신 내준다니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명숙도 함께 와서 계약서를 봤어요. 숫자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월 지원금만 해도 저희 분식카트 매출보다 많았어요. 정말 이런 조건이 가능한가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고은정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망한 선수들에게는 이 정도 투자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프로가 되면 다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조항들이 있었어요.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선수 운용자금이라는 항목도 있었어요. 이 연대보증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은정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따져 물었어요. 혹시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은정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선수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같은 거라고 했어요. 명숙은 이미 계약서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당장 관리비 독촉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런 제안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일단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은정이 아쉬워하며 내일까지만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다른 후보 선수들도 많아서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명숙과 이야기했어요. 명숙은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른다며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밤 준명이 보충제를 한 스푼 먹어봤어요. 단백질 보충제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나서 속이 쓰렸다고 했어요. 맛이 좀 이상해. 준명이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맛을 봤는데 확실히 평소 먹던 보충제와 달랐어요. 쓴맛이 강하고 뒷맛도 이상했습니다.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건 아닐까 싶어 통을 다시 확인했어요. 통을 사진으로 다시 찍어뒀습니다.
라벨의 이상한 부분들을 더 자세히 기록해 놓고 싶었어요. 플래시를 터뜨리니 기포와 주름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스타리그 매니지먼트를 검색해 봤어요. 공식 홈페이지는 있었지만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실제 후원 선수들의 명단도 찾기 어려웠어요. 더 검색해보니 비슷한 이름의 사기 업체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선수 후원을 빌미로 돈을 뜯는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연대보증 조항을 자세히 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지원금을 못 갚으면 가족 전체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고금리도 문제였어요. 연 20%가 넘는 이자율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사채 수준이었어요. 절대 선수 후원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명숙에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당장 관리비 문제도 해결되고 동생들 꿈도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딸아,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 명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동생들의 꿈과 가족의 안전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약서의 함정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랜덤 도핑 검사에서 미량의 금지 성분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준명 선수 관련 긴급 연락 바랍니다. 문자에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핑이라니요. 준명이는 그런 거 절대 안 할 아이인데 말이 안 됐습니다. 혹시 어제 먹은 보충제 때문일까요? 서준혁이라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당장 체육관으로 와서 면담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체육관에 가니 서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어제 보충제를 복용했나요? 서준혁이 준명에게 물었습니다. 준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제 새로 받은 보충제를 한 스푼 먹었다고 대답했어요. 서준혁이 그 보충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보충제 통을 가져왔어요. 서준혁이 통을 받아보며 라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었어요. 이 라벨이 이상하네요. 서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준혁도 라벨의 기포와 주름을 발견했어요. 루페까지 꺼내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전문가다운 세심함이었어요.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진우가 처음 스티커가 삐뚤어졌다고 말했던 것도 설명했습니다. 서준혁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고은정에 대해 설명했어요. 스타리그 매니지먼트 소속이라고 하면서 선수 후원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준혁이 메모를 적으며 듣고 있었어요. 최근 이런 사기가 늘고 있어요. 서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준혁이 설명하기로는 가짜 스폰서들이 선수 가족을 노리고 있다고 했어요. 보충제에 금지 약물을 넣어서 선수를 도핑에 걸리게 만든 다음 뒤처리를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준명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농도가 미량이라 경고 처분으로 끝날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한동안 감시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대회 출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때 고은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 답변을 재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선수를 찾겠다고 했어요. 지금 도핑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고은정이 말했습니다. 고은정이 벌써 도핑 검사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체육회에서 비밀로 하는 건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준혁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고은정이 덧붙였습니다. 고은정이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변호사도 연결해주고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서준혁과 상의했어요. 서준혁이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단언했습니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해결해준다며 돈을 뜯는 수법이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계약 해지 통보가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최종 통보였습니다. 2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퇴거 절차를 밟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명숙이 통보서를 보며 울상을 지었어요. 당장 갈 곳도 없고 이사 비용도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전학을 가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고은정 씨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야? 명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사기라는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다른 방법이 없다며 답답해했어요. 그날 저녁 동생들과 함께 앉아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명이 도핑 검사에 걸렸고 집에서도 나가야 할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동생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누나,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가람이 물었습니다. 절대 동생들 탓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자책하고 있었어요. 진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체조를 그만두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도 덜 들고 이런 일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절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생들의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포기한 꿈이니까 더욱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밤늦게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고은정의 계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월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었어요. 분식카트 매출을 늘려야 했습니다. 오상미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이 없어졌어요. 분식카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들도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1시간 뒤에 명숙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은정 씨가 관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해. 명숙이 말했습니다. 명숙이 고은정과 단독으로 만났다고 했어요. 관리비뿐만 아니라 이사 비용까지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후원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엄마, 그거 사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계약서를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4일 안에 이미 도장을 찍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연대보증 조항이 더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선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가족이 모든 지원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자율도 확인했어요. 연 25%였습니다. 지원금 총액은 2천만 원이었어요. 만약 못 갚으면 몇 년 사이에 빚이 몇 배로 불어날 거였습니다. 엄마, 이거 사채예요.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도장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당장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생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명숙의 손에서 도장을 빼앗았어요.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설득했어요. 그때 고은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서 사인이 끝났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명숙이 망설이고 있다고 하자 고은정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지원받을 사람은 많아요. 고은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은정이 협박조로 말했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전화를 끊고 명숙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명숙은 계속 사인하겠다고 했고 저는 막았습니다. 동생들이 무서워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오상미를 찾아갔어요. 경쟁 상대였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상미가 의외로 선뜻 들어줬어요. 애들 때문에 힘들겠네. 오상미가 말했습니다. 오상미가 제안한 건 공동부스 운영이었어요. 저녁 시간대에 야시장을 함께 하자는 거였습니다. 서로 다른 메뉴로 손님을 나눠받자고 했어요. 내 국물 비법도 가르쳐 줄게. 오상미가 덧붙였습니다. 오상미의 제안은 정말 의외였어요. 경쟁자인 저를 도와주겠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오상미와 함께 야시장을 시작했어요. 오상미가 가르쳐준 국물 레시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났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오상민의 손님들도 제 카트로 와서 주문했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애들은 내가 지켜야 해. 오상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상미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든든한 동지가 되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명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약서는 아직 사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매출을 보여주며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설득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제가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번 주 안에 관리비를 내지 못하면 정말 계약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시장 매출이 점점 늘어났어요. 오상미와의 합동 운영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밀린 관리비의 절반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그때 서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준명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밀한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체육관에서 서준혁을 만났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보충제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이 보충제에는 정말 금지 약물이 들어있었어요. 서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준혁이 분석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스테로이드 계열의 금지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양은 미량이지만 충분히 도핑 검사에 걸릴 수 있는 농도였어요. 그럼 이 보충제를 준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거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벨도 위조된 것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제품에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집에서 루페를 가져와서 라벨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서준혁과 함께 관찰하니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시리얼 넘버가 다르네요. 서준혁이 말했습니다. 라벨 아래쪽에 미세한 시리얼 넘버가 위쪽과 맞지 않았어요. 다른 제품의 라벨을 가져다 붙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서준혁이 본격적으로 고은정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스타리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런 브로커들이 늘고 있어요. 서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선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보충제에 금지 약물을 넣어서 문제를 만든 다음 해결해준다며 고리대금을 빌려주는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상미와 함께 장사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오상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축구를 할 때 이상한 스폰서가 접근했었다고 해요. 그때 속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상미가 말했습니다. 오상미가 국물 레시피를 가르쳐준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같은 부모로서 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우리끼리 도와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오상미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서준혁이 브로커 리스트를 확인해줬어요. 고은정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명단에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신고된 인물이었어요. 이제 고발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해요. 서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은정을 잡으려면 현장에서 범행을 포착해야 했어요.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서준혁이 강조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서 관리비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명이의 도핑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대회 출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어요. 명숙이 고은정의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이제야 사기라는 걸 완전히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할 뻔했다며 안도했어요. 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때 고은정이 스티커를 바꿔붙이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체육관 로비에서 몰래 찍은 동영상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진우가 휴대폰을 들고 와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12초짜리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고은정이 체육관 로비에서 뭔가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아까 이모가 스티커 붙이는 거 찍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고은정이 보충제 통에 라벨을 떼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라벨을 붙이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로비 유리창에 반사된 모습 덕분에 고은정의 얼굴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손놀림도 능숙해서 여러 번 해본 일인 것 같았습니다. 서준혁에게 동영상을 보냈어요. 서준혁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영상이면 고은정을 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어요. 사기, 업무방해, 도핑 교사까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서준혁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체육회에도 공식 제보를 넣었어요.
고은정과 스타리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역 예선이 다가왔어요. 7월 둘째 주였습니다. 준명이는 도핑 문제로 출전이 불투명했지만 가람과 진서는 참가할 수 있었어요. 준명이가 가장 속상해했어요. 고3이라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서준혁이 도핑 의혹이 풀리면 특별 출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해줬습니다. 예선 당일이 되었어요. 가람과 진서가 긴장한 얼굴로 체육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응원석에서 지켜봤어요. 가람이 먼저 경기를 했어요. 평소보다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실수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점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진서 차례가 되었어요. 마지막 시퀀스에서 살짝 흔들렸지만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컷오프 라인 턱걸이였어요.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진서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해했습니다. 가람은 비교적 여유 있어 보였어요. 진서 선수 본선 진출 확정. 아나운서가 발표했습니다. 진서가 울먹이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턱걸이였지만 본선에 진출한 거였습니다. 가람도 당연히 통과했어요. 그날 저녁 축하하면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오상미도 함께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동생들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하지만 준명이만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자신도 함께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형도 곧 복권될 거야. 가람이 준명을 위로했습니다. 서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고은정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우의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했어요. 준명이의 도핑 의혹도 곧 해소될 거라고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마침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9월에 열린 전국 소년체전 본선 날이 밝았어요. 가람과 진서가 출전하는 날이었습니다. 준명이도 도핑 의혹이 풀려서 특별 출전 허가를 받았어요. 아침부터 체육관이 분주했어요.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로 가득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운동화 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서준혁이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고은정과 일당들이 모두 검거되었다고 했습니다. 도핑 교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준명 선수는 완전 무혐의 처분이에요. 서준혁이 말했습니다. 준명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몇 달간 짊어졌던 부담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웜업을 하는 동생들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포기했던 꿈을 동생들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접었던 꿈이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거였어요.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준명이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털어내듯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어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람도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어요. 새로 익힌 기술을 성공시키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본선 진출이 확실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진서 차례였어요. 가장 어린 선수답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연습한 대로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진서가 마지막 착지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균형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선보다 훨씬 좋은 연기였어요. 점수가 발표되는 순간 진서가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했어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경기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생했다. 아빠 영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재가 언제 왔는지 객석에 서 있었어요. 장기 파견이 끝나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빠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어요. 미안했다. 영재가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짧은 포옹을 나눴어요. 오랫동안 써먹했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준명이는 대학 코치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어요. 실기 점수로 특기자 전형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거였어요. 저녁에 모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6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발목 보호대를 꺼냈어요.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상자에 정리해서 넣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꿈은 내가 서는 자리만 바꾸면 계속된다. 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선수로 서지 못했지만 동생들을 지원하는 자리에서 꿈을 이어갔어요.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후 오상미와 함께 정규 야시장 부스를 열었어요. 둘이 합작해서 운영하는 분식 전문점이었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이고 동생들 지원에도 차질이 없었어요. 부스 한쪽에는 작은 안내판을 붙여뒀어요. 선수 가족 대상 보증 스폰서 체크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료로 배포하는 자료였어요. 체크리스트에는 의심해봐야 할 포인트들이 적혀 있었어요. 계약서의 함정 조항이나 보충제 라벨 확인법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니까. 오상미가 말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져갔어요. 선수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동생들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준명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가람과 진서는 다음 대회를 목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식 부스를 운영하면서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는 일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상미와 함께라서 든든했어요. 진우가 가끔 부스에 와서 도와줍니다. 손님들에게 물티슈를 나눠주거나 테이블을 닦아주는 일을 해요. 어린 나이에도 가족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누나, 나도 나중에 체조할 거야. 진우가 말했습니다. 진우도 형과 누나들을 보며 체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리지만 기초 동작을 따라 하려고 노력합니다. 5번째 체조 선수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명숙은 이제 부스 운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약했던 예전과 달리 가계부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고은정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영재도 주말마다 부스에 와서 도와줍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소원했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져간 부모님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덕분에 의심스러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우리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준혁도 가끔 부스에 들러서 안부를 묻습니다. 체육회에서 선수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저희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은정과 일당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나타나서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분식 부스는 이제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저희 가족의 스토리를 아는 단골들이 많이 생겼어요. 응원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동생들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부스를 잠시 닫고 응원하러 갑니다. 오상미가 흔쾌히 허락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가족이 가장 우선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습니다. 준명이는 결국 좋은 대학에 특기자로 입학했어요. 체조부가 강한 학교여서 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코치님도 준명이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가람과 진서는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특히 진서는 많이 안정되어서 실수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선수 가족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면 좋겠어요. 누나가 하면 잘할 것 같아. 진서가 응원해줬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포기해야 했던 체조 꿈이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체조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꿈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새벽 시장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은 여전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동생들의 꿈과 제 새로운 꿈이 함께 자라나고 있어요. 분식 카트를 끌고 가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얻은 소중한 것들이 많았어요. 가족의 사랑, 이웃의 도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